2022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작은 교도소에서 비키 화이트라는 이름의 교도소 부국장이 케이시 화이트라는 중범죄자를 데리고 아무렇지 않게 문을 나선 것입니다. 법정 호송을 위한 단순한 출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의 평온한 교도소는 한순간에 미스터리한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비키 화이트는 1965년생으로 엘라베마주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에서 17년간 근무하며 부국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으며 올해의 직원상을 4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성실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삶은 2022년 초부터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비키의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녀의 행동은 점차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비키는 교도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중범죄자 케이시 화이트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키 화이트는 교도소의 규칙을 어기며 케이시 화이트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케이시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했고 이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손을 잡고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비키가 케이시에게 비밀스러운 접촉 기회를 제공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비키는 수감자들이 허락되지 않은 개인 물품을 케이시에게 전달하는 등 그가 다른 죄수들과는 차별된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케이시가 감방에서 샤워할 때는 비키가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샤워 커튼을 설치해 주었고 이를 통해 그가 특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도주한 범죄자 케이시 화이트는 1983년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키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격은 그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무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케이시는 살인, 절도, 납치 등 중범죄를 저지르며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코니 리지웨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케이시는 사형 가능성이 있는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과거에도 도주 시도와 교도소 내 폭력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를 단순한 폭력범으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매력과 교묘한 조종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사관에 따르면 케이시는 비키 화이트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탈출 계획에 동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케이시가 감옥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는 비키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통해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키 화이트와 케이시 화이트의 관계는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케이시가 이 교도소로 이송되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키는 교도소 내에서 신뢰받는 직원이었으나 2020년경부터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옥 내에서 1,100통이 넘는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이 전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비키는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교도소 직원이었지만 케이시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교도소 규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케이시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했으며 그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교도소 내에서 성적인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교도소 내 CCTV 영상과 여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비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케이시의 탈출을 돕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모두 버리며
K씨와 함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비키 화이트와 K씨 화이트의 탈출 사건은 22년 4월 29일에 시작되어 11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해 진행되었으며 두 사람은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주의 시작인 4월 29일, 비키 화이트 교도소 부국장으로 존경받던 인물은 이날 K씨 화이트를 정신감정 평가를 받으러 데려가겠다며 엘라베마주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비키는 규정을 어기고 무기를 소지한 채 교도소 동료들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고 K씨와 함께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패트릭스 하이츠의 주차장에서 비키가 미리 준비한 포드 엣지 SUV로 차량을 교체한 후 본격적인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주 2일에서 4일차 4월 30일부터 5월 2일,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여러 대의 차량을 바꿔 타며 이동 경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비키가 납치된 피해자라고 믿었으나 곧 그들의 탈출이 공모된 사건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비키는 도주 전에 집을 팔아 약 9만 달러의 현금을 준비했고 이 돈으로 도주 비용을 충당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갔습니다. 도주 5일에서 10일차 5월 3일부터 5월 8일, 비키와 K씨는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모텔 40일에 머무르며 신분을 숨긴 채 은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납니다. 세차장 CCTV가 이들의 캐딜락 차량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진전되었고 경찰은 에반스빌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11일차 5월 9일 경찰은 비키와 K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추격 끝에 이들의 차량은 전복되었고 차량 안에서 비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반면 K씨는 체포되어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살인 혐의와 탈옥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K씨는 교도소 탈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비키의 도움을 받아 엘라베마주의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를 탈출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로 인해 1급 탈옥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K씨는 탈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K씨는 2015년 발생한 코니 리지웨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리지웨이 사건은 K씨가 강도 중 리지웨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K씨는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또한 비키 화이트의 사망과 관련해 K씨는 비키의 죽음에 대한 살인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비키는 경찰과의 추격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엘라베마 주 법률에 따르면 공모자가 범죄 과정에서 타인의 죽음을 유발한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K씨는 기소 합의를 통해 1급 탈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비키 화이트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K씨는 살인과 탈옥 등 중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그의 법적 절차는 교도소 복귀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비키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추정됩니다. 또한 K씨가 비키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K씨가 그녀를 부담으로 여겼다고 주장했으며 도주가 성공했다면 결국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K씨의 변호인들은 그가 여전히 비키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이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사랑, 배신이 얽힌 미스터리한 탈출극으로 남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